안녕하세요. 대륜고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술형이 50점 내 문제인데 다른 문제에 비해서 서술형이 확실히 쉽습니다. 서술형부터 꼭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심한 문제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륜고에서 자주 출제되는 시중 심화서 문제랑 모의고사 기출을 꼭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출적인 스킬적인 풀이로 시간 단축을 요합니다. 그러면 1등급 선별 문제를 20번, 2등급 선별 문제를 7번, 9번, 12번, 17번, 18번, 19번. 그 다음에 실수 유발 문제를 8번, 9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요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유리함수 fx가 x-a 그리고 3x 그 다음에 플러스 b-a 이렇게 만족할 때 a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하여 f 인버스 문제에서 조건이 f 인버스 x-c 얘가 f x-5 플러스 4 얘를 만족한다. 이때 ABC에 대하여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C입니다. 구하라는 거 A 더하기 C. 그러면 여기서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유리함수에 뭐만 보고 풀겠다. 점근선의 교점만 보고 풀 거고 얘의 점근선의 교점이랑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만 보고 풀겠습니다. fx 원래의 점근선 교점은 a,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만 봐서 a, 3이겠죠? 그러면 역함수 f 인버스의 교점은 3,a인데 그거를 x 대신 x 빼기 c 해서 c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얘의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 우리 a 플러스 c, 3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a 플러스 5, 그 다음 4 더해서 7.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f의 점근선의 교점이 a, 3이었으니까 역함수는 3,a였겠죠? 3,a인데 c만큼 갔으니까 3 플러스 c, a. 그래서 y좌표 같아야 돼서 첫 번째 a는 7입니다. 7이면 10이 되고 얘가 c 값이 9가 되면은 또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c는 더해서 16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가 5번 문제 잠깐 할까요? 5번 문제에서 fx가 ax 플러스 c 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보이죠?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리고 한 점 지나는 게 0,2를 지납니다. 지나는 점 0,2 요거 가지고 a값, b값, c값을 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점근선 교점 보고 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5가 나오려면 5x 하면은 5가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b인데 이 b를 0,2를 대입해서 찾겠습니다. 0,2를 대입하면은 3분의 b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6. 그럼 요거를 요렇게 적으면 6처럼 생겼나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때 gx라는 함수 우리가 a값, b값 정해져 있으니까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여기서 a 값이 5였고
b 값이 6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5 더하기 그 다음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gx를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6 사이 범위, 이 범위에서 g의 fx 얘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는 건 이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요 범위에서 fx가 가지는 최대 최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fx가 요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는 어딘지 보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 그 다음 6 대입하면은 9 되고 그 다음에 36. 9분의 36이니까 4. 그래서 fx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4다. 그럼 g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을 때 gx 그래프를 살짝 그리겠습니다. 얘는 gx가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5,6을 찍고 마이너스 5,6을 찍고 난 다음에 x 앞에가 플러스 그 다음 루트 받기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뻗는 방향이 x좌표는 플러스로 y좌표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요렇게 4사분면 방향으로 요렇게 뻗겠죠.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얘가 가지는 최소값. 자, 우리가 fx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4에서 4니까 마이너스 4에서 4. 요 사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언제? 4일 때 값이 최소겠죠. 그래서 G4를 구하겠습니다. G4는 4를 대입하니까 여기에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6 해서 3 될까요? 다음 문제는 6번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은 6번은 0에서 4 사이에 정의된 fx,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놓겠습니다. f 그림 그리고 g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2, 4, 4. 그 다음 F 그림은 0, 2, 4, 4. Y. 내가 여기에서 구하라는 건 G, FX. 요 그래프 개형인데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될 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 문제를 그냥 그래프만 그리는 것도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라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아서 합성함수 그래프로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되지만 얘는 그 정화요고 22년 기출에서는 서술형에서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식으로도 서술형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랑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그림만 바로 푸는 방법이랑 두 가지 꼭 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식으로 서술형을 대비해서 푸는 거랑 그냥 객관식에서 그냥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로 푸는 거랑 둘 다 연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gx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fx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 놓읍시다. fx는 2x입니다. 어디서? 0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그 다음 내려오는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2부터 4 사이에서. 그 다음 gx는 4 쭉 나오다가 0에서 2 사이에서는 그 다음 내려오는 거는 얘랑 똑같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2부터 4 사이 범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얘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중요한 게 gx 자리, 요 자리에다가 x 대신 모든 자리에다가 이제 fx를 넣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도 fx, 여기도 fx, 여기도 fx. 모든 자리에다가 fx를 넣어가면서 한번 잘 적어보겠습니다. gx라는 거는 4인데 마이너스 2에 여기 대신 누구? fx 집어넣고 플러스 8l. 그 다음 범위도 0에서부터 2, 그 다음 2에서부터 4. 근데 여기도 x 대신 fx로 적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가지는 값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니까 언제 그렇게 되는지 잘 파악해서 얘를 다시 한번 이쁘게 나타낼 건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0에서 2 사이일 때, 자, 언제 0에서 2 사이인지, f의 y 값이 0에서 2인 구간은 1부터 0에서 1일 때랑 그 다음 3에서 4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0에서 1, 그 다음 3에서 4 나눠줘야 됩니다. 범위를 x가 0에서 1일 때랑 3에서 4 사이일 때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0에서 1 사이일 때는 우리가 요 함수 fx가 누가 되나요? 2x가 되죠? 그러면 2x를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2x. 그럼 얘는 그냥 4가 나올 거고 얘도 그냥 4가 나올 건데 요 범위에서는 그러면 이제 fx가 2와 4 사이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2와 4 사이일 때는 우리가 1과 2 사이에서 함수랑 2와 3 사이에서 함수가 다릅니다. 요 1, 2 사이에서는 2x로 가지고 요 2와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로 가집니다.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fx 자리에다가 내가 x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x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2x니까 2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 다음 2부터 3 사이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 누구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8.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0, 1, 2, 3, 4) 1, 2, 3, 4 y, x 보시면은 0과 1 사이에서는 전부 다 얼마? 4를 가지네요. 그 다음 1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러면 1 집어넣으면 4 요점 찍히고 2 집어넣으면은 0 되게끔 쭉 내려옵니다. 다음 2와 3 사이에서는 4x 마이너스 8, 2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4가 돼서 기울기가 4인 직선. 삐뚤네요. 요렇게. 다음 3에서 4 사이에서는 4.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적는 거를 꼭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짧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fx를 타고 이제 g를 타는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근데 4칸 4칸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영역을 좀 표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0, 1, 2, 3, 4 1, 2, 3, 4 자, F 먼저 지금부터 F 타고 G 탈 겁니다. 근데 F가 그림이 달라요. 0에서 2 사이에서 그림이랑 2와 4 사이에서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0에서 2 사이 이 구간에서만 먼저 볼 겁니다. 0에서 2 사이. 그러면 정의역 처음에 0에서 2까지 여기만 먼저 그릴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 여기만 먼저 그릴 겁니다. 이 영역.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일명 구겨넣기, 끼워넣기 맞춰서 잘 집어넣어 봅시다. 자, 우리가 0에서 2까지 가면은 이 F 그림에 따라서 치역이 0에서 4로 갑니다. 이 0에서 4로 가는 게 다시 GX에서 가야 되니까 0에서 4까지 이걸 온전히 요 한 칸을 여기다가 짜부해가지고 0에서 2 사이 안에다가 이 그림을 전체를 다 그려넣는 거죠. 그래서 반틈 이렇게. 다음 2에서 4 가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가 2에서 4까지 그리는 동안 F의 치역은 4에서 0으로 갑니다. 4에서 0으로 내려가죠? 감소하죠? 4에서 0으로 갈 때 그림은 다시 이제 4에서 0 요렇게 가는 이 부분을 전부 다 그려줘야 되는데, 감소할 때는 4에서 0으로 갈 때 이 그림을 뒤집어서 요 칸 안에 다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려줍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잘 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D고등학교 1학년 1번부터 12번까지 12반을 축구 경기 토너먼트 하는데 지금 4반과 9반이 결승에서 만나라 그랬습니다. 4반과 9반이 결승에 처음 만나도록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가 2의 A제곱, 3의 B제곱, 그 다음에 5의 C제곱, 그 다음 7의 D제곱이라고 할 때 구하라는 건 AB 더하기 CD 요각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반과 9반이 있는데 4반이 여기 있을 때랑 9반이 여기 있을 때랑 9반이 왼쪽 4반이 있을 때랑 가지수가 우리가 4, 1, 2, 3, 5, 6 이렇게 있고 9 그 다음 나머지 반이 있는 거랑 얘가 자리가 바뀐 거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대진표에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4반이 앞에 오고 9반이 뒤에 오는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반과 함께할 10반 중에서 나머지 5반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게 10, 15.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6개 반을 셋셋으로 먼저 나눠줘야 됩니다. 6개를 3, 3으로 조나누기 6시 3, 3시 3 그리고 같은 거기 때문에 2분의 1 그리고 난 다음 그 3개를 다시 넣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1, 2, 3, 4, 5, 6가 4, 5, 6, 1, 2, 3이 어떻습니까? 대진표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다시 넣어주는 거는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죠?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세 반 중에서 혼자 부전승 되는 거 하나를 골라줘야 되니까 3시 1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3시 1 이렇게. 그러면 9반과 함께하는 그 6반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의 제곱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19, 8, 7, 6 그 다음에 5, 4, 3, 2, 1 그 다음 여기서는 6, 5, 4 3, 2, 1 2분의 1이 있고 3, 3 약분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약분하면은 5, 2, 10 날아가고 그 다음에 4랑 얘랑 약분해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 3 하나 그러면 계산하면은 2 그래서 앞에서는 3 2개 2 2개 3 2개 7 1개 남을 거고 요 뒤에서는 약분이 될 거고 우리가 얘도 약분돼서 5 하나 2 하나 3 2개 제곱하니까 2가 2개가 되겠죠. 그 다음 5도 2개 될 거고 3은 4개 그러면 총 보면은 2가 4개 그 다음 3이 6개 그 다음 5가 2개 7이 1개 그러면 구하라는 건 곱하면은 24 더하기 곱하니까 2 따라서 26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할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은 4번을 먼저 집어넣어 봅시다. 4번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4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9번이 집어넣을 수 있는 데는 얘랑 반대쪽에 있어야죠. 결승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9번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6가지. 그리고 나머지 10개 반 나열, 10획. 그러면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이 반이 만약에 뭐 9반, 5반이라고 치면은 5반, 9반 하는 거랑 9반, 5반이랑 어떻습니까? 대진표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얘가 두 가지가 똑같으니까 두 개를 한 개로 봐야 되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우리가 얘 배열과 얘 배열이 똑같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걸로 보니까 또 하나, 둘, 그 다음 요거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를 2분의 1에 7제곱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똑같이 계산하면은 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랑 똑같아 가지고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잘 쓰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8번은) 서로 다른, 이게 실수 유발 문제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 요 말을 처음에 잘 안 읽어가지고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거든요. 잘 읽고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f, mn을 다음과 같이 놔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에서 f, mn 한 게 누구보다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mn의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얘를 적절하게 통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루트 m을 묶어가지고 식을 좀 적어볼까요? 루트 m을 묶고 그럼 루트 m 빼기 루트 n. 그 다음 뒤에 것도 똑같이 루트 n으로 묶어내면은 루트 n 빼기 루트 m. 그러고 나서 얘를 통분을 해주려고 보니까 통분할 때 여기에는 루트 n 곱해주고 여기에는 루트 m 곱해주면은 통분을 할 수 있겠죠. 루트 m 루트 n 루트 m 빼기 루트 n 하시면은 여기는 루트 n 곱했으니까 루트 n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m을 곱해야지 이 두 개 자리가 바뀌면서 요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마이너스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요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이 분자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약분할 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연수니까 합쳐도 상관이 없을 거고 마이너스 1 요렇게 fmn이 얘입니다. 그럼 얘랑 지금 우리 똑같이 얘를 알았으니까 요걸 다시 적겠습니다. 루트 mn 마이너스 1 한 개 얘는 루트 6분의 마이너스 1 계산을 합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요게 방향이 바뀌겠죠. 그리고 얘도 양수니까 양변에 루트 mn, 루트 6을 각각 곱하면은 루트 6, 루트 mn 될 거고 양변 양수니까 제곱을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은 순서상 mn으로 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순서상 mn에 대해서 m이 1일 때 n이 될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2일 때 될 수 있는 값이 1, 2, 3 그 다음 3일 때 가능한 게 1, 2 4일 때부터는
n 값이 가능한 게 1밖에 없고 5일 때도 1, 6일 때도 1.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가지수 세일 때 6개, 3개, 2개, 1개, 1개, 1개. 그러면 계산하면은 14개. 그래서 실수, 매력적인 오답이 14를 하는 거. 여기서 어떤 걸 빼야 됩니까? 서로 같을 때 1, 1인 경우 제외시켜주고 2, 2인 거 제외시켜서 그 두 가지를 빼서 정답은 12. 요게 실수 유발 문제로 잡았습니다. 다음 9번 9번은 너무 중요한 게 fx가 x 요 문제랑 그 다음 ffx가 fx인 문제랑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9번 문제는 얘입니다. 요런 형태로 잘못 풀어가지고 오답을 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잘 비교해서 잘 두 방식 다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2, 4 2, 4 그림이 V자 이렇게 그려지고 1,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fx가 x가 된다. 자, 중요한 거는 양쪽에다가 f 인버스를 취해 보겠습니다. f 인버스 그러면 얘가 i가 돼서 fx가 뭐인 거? f 인버스 x랑 똑같이 되는 x좌표.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이 그림 교점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면은 fx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f 인버스 x 그림을 그리자 치면은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몇 개? 16개.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얘와 얘의 교점으로 생각해서 문제 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요번에는 fx가 fx가 되는 요 유형은 어떤 문제냐? 얘는 fx가 t가 된다고 치환을 하면은 우리 t를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ft가 t인 t 값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럼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작게 이렇게 있다 했을 때 ft, y는 ft 그림이랑 y는 t, y는 x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얘랑 만나는 교점 하나, 둘, 셋, 넷, 4개 있습니다. 요 점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x를 찾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뭐를 찾는 문제? x를 찾는 문제인데 t 값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 fx가
알파가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거, 감마가 되는 거, 델타가 되는 걸 찾는데 얘네들을 하는 거는 뭐냐? fx가 y는 알파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 점에서 얘가 y는 x 직선이니까 요 점이 알파겠죠? 요렇게 끈 선이랑 교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죠. 교점의 개수가. 그럼 fx가 베타가 되는 거는 요 y는 베타 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 4개. 얘도 4개. 그런데 여기를 잘 봐야죠. 델타랑 같을 때는 이 점이랑 같을 때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여기가 한 개여서 총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15라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유형 다른 거 잘 봐주시고 둘 다 잘할 수 있도록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fx가 되는 거는 ft가 t인 요 y는 x랑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 교점에서 x축의 평행한 선과 다시 몇 개의 교점을 만났는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x가 1, 2, 3, 4, 5, 6, 7 원소 7개입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에 대하여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중요한 거 얘는 뭐?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함수의 개수. 꼭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문제의 유형의 형태는 1대1 함수 묻는 거랑 함수 묻는 거랑 그거를 꼭 구분해서 봐주세요. 1대1 함수 묻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함수인지 1대1 함수인지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가조건에서 우리가 F3이랑 F5랑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F3이랑 F5랑 같을 때 한번 풀고 두 번째, F3이랑 F5랑 다를 때 F5가 더 큰 경우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는 등호가 2개 있으면 우리가 는 K 잡고 생각하죠. 그러면 F2라는 값은 K 더하기 2, F4는 K 더하기 4, F6은 K 더하기 6입니다. F2와 F4와 F6이 몇 개의 간격? 두 칸씩 떨어져 있다. F2 값보다는 F4 값이 2개 더 커야 되고 F6 값은 F4 값보다 2개 더 커야 되고 그거를 두 칸씩 떨어져 있다라는 거로 해석해서 X에서 X 가는 방법의 개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와 4와 6이 갈 건데 얘네들이 F2가 1이었으면 F4가 가는 값 F2가 1로 갔다면 F4는 3으로 가야 되겠죠. 2만큼 커야 되니까 6은 또 2만큼 커야 되니까 5로 갈 거고 그래서 일단 나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이 1, 3, 5 두 칸씩 차이 난 거 1, 3, 5 아니면 2, 4, 6 아니면은 3, 5, 7 해서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를 만족하는 경우 이제 가에서 F1보다는 F3이 크고 그 다음에 F7이 크고 그걸 만족하는 거는 자 1, 3, 7이 크기 순으로 간다. 내가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은 3개를 선택하기만 한번 해봅시다.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4, 5, 6을 선택했다. 4, 5, 6이 가는 거는 1, 3, 5, 7 값이 어떻게 가야 된다? 순서대로 가야 된다. 1이 제일 작은 데로 가야 되고 3이 그 다음 값. 근데 5는 같은 데로 가주고 그 다음 7 그 밑에 이렇게 가주는 거니까 우리가 가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뭐 생각하는 문제? 조합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3이랑 5랑 같을 때 하나, 둘, 셋, 3개를 여기서 뽑는다. 7개 중에서 3개 뽑아준다. 그 다음 나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나 조건 만족하는 게 두 칸씩 떨어져 있는 게 총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만족하는 가지수 7C3은 765, 321, 35, 75, 35. 35에 3 곱하니까 105. 되나요? 그 다음 요 케이스도 똑같죠? 얘도 나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게 3가지일 거고 그
그 다음 가조건에서 얘랑 3이랑 5랑 다르니까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생각하면은 앞에 거랑 7C4나 7C3이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105. 두 개 다 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10.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수 문제랑 1대1 함수일 때 다르다는 거, 그걸 잘 생각하고 풀어주십시오. 11번은 x가 원소가 3개짜리입니다. 1, 3, 5. 3개짜리인데 첫 번째 가조건에서 주어지는 거는 1대1 대응이다. 나에서 주어지는 조건은 모든 x에 대하여 우리가 fx 한 게 x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2번 가가지고 자기 자신 절대 안 나온다. 그러면 가 때문에 좀 쉬운데 1, 3, 5, 3개짜리 1대1 대응되는 거는 총 6가지입니다. 그러면은 6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 3, 5, 1, 3, 5. 자, 1대1을 다 그려보겠습니다. x에서 x로 가는 1대1.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나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2번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안 된다는 거는 짝대기, 자기 자신 가는 게 일단 존재하면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4개는 안 되고, 그럼 요 상황들만 이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은 몇 번 가야지 자기 자신 나오는 거, 3번 가야지 자기 자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개짜리 원소에서 1대1 대응되고 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이 결국 어떤 걸 의미한다? 3번 한 게 뭐가 되는? I가 되는 요 2가지 케이스만 남기 때문에 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하라는 게 F2023A와 F2024B 한 개 8이 되게끔, 그랬을 때 A 더하기 3B의 뭐를 구하여라? 최대값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 요 그림과 요 그림 2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하면 자기 자신 나옵니다. 그러면 2023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022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FA가 될 거고, 두 번째 건 F2B가 돼서 얘가 8 된다. 그럼 요게 8 되는 방법은 3, 5, 3, 5로 가거나 5, 3으로 가는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요 그림일 때, 두 번째 1, 3, 5가 1, 3, 5 가는 그림이 요런 케이스일 때 2가지를 그림을 나눠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값과 B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A가 3 되려면 A 값은 1이겠죠. 2번에서 5가 나오는 거예요. 2번에서 5가 나오려면은 1을 집어넣어야지. 1을 집어넣어야지. 한 번 하면 3, 3을 다시 가니까 5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3B 값은 1, 1일 때는 얘는 4일 거고, 그럼 다시 해봅시다. 케이스를 나눠서. 요번에는 FA가 5일 때, 5이려면은 A는 3. 그 다음에 2번에서 3으로 나오려면은 5네요. 5.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15 해서 18. 다음, 요 케이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5, 5, 3. 그러면 한 번에서 3 나오는 경우는 A가 5일 때, 2번에서 5가 되는 경우는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5 더하기 9니까 14. 밑에 거도 해보겠습니다. 5, 1, 그 다음 2번에서 나오는 거 1 갖다 집어넣으니까 4.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됩니까? A 더하기 3B는 18일 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은 4번.
fx와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 조건에서는 f알파가 알파고 f베타가 베타라 그랬습니다. 나 조건은 여기서 방정식 fx 빼기 알파, fx 빼기 베타 만족하는 실수 x가 누구? x가 알파, 베타, 감마,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0이고요. 그 다음 구하라는 거는 f의 알파, 베타 요 값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자, fx를 한번 잘 쳐다봅시다. fx는 a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a보다 클 때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얘 꼭지점과 얘 무리함수 시작점이 똑같죠? a, b로 똑같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보다 클 때는 그림 a, b에서 뻗는 방향이 x 앞에 플러스고 루트도 플러스죠. 플러스 방향이니까 1사분면으로 이렇게 뻗어갈 겁니다. 다음 a보다 작을 때는 a, b를 뭘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왼쪽 편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x와 x의 해가 누구랑 누구다? 알파, 베타라는 거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y는 x랑 얘랑 만나는 게 알파, 베타 두 점이 있다. 두 점밖에 없냐? 그건 모르죠. 세 점인데 그 두 개만 표현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y는 x랑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알파, 베타가 두 개는 존재한다. 다음 나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는 fx가 알파 또는 fx가 베타가 되는 이 x값은 몇 개밖에 없다? 알파, 베타, 감마 세 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y는 x가 이 함수 fx랑 만나는 게 예를 들어서 옆에다 그릴까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y는 x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 둘 있는데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하면 될까? 문제에서 보면은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fx가 알파, y는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알파, 얘가 뭡니까? y는 베타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잖아요. 문제에선 뭐라 그랬는데요? 나에서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지 세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y는 x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게 더 가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서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러면 결국 요 시작점, 꼭지점 얘를 지나는 순간을 y는 x가 지나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거고 얘가 만나는 점은 다시 요 점 하나, 근데 얘랑 만나는 점은 여기 한 개 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알파라 놓고 요 점을 베타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y는 x니까 A를 알파라 두면은 B도 알파가 되겠죠? 그걸 알고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그래프는 위에 거와 아래 거 중에 아래 거입니다. 요 부분.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되냐? A를 알파라 바꾸고 B를 알파라 바꾸면 x-알파 더하기 알파 한 개 y는 x 얘와 교점을 생각할 건데 넘겨가지고 제곱하면 x-알파는 x-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x-알파로 묶이고 한 덩어리씩 묶어내고 그 다음에 x-알파 빼기 1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값은 누구랑 누구?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두 개를 가지는데 제가 임의로 알파를 작은 거, 베타를 큰 거로 줬습니다. 그거는 문제 풀 때 상관이 없죠. 나중에 베타 알파에도 구하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니까 베타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내가 알파 플러스 1과 만나는 요 점 감마에 대해서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함수는 위에 거니까 위에 거는 x-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a도 알파, b도 알파였으니까 얘와 누구? 이 y좌표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갖게끔 넘기면은 제곱이 넘어가서 x-알파는 풀마 1, x는 넘어가니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보다시피 이 그림이 원래대로 다 그려져 있으면은 알파 빼기 1 하나, 여기서 알파 플러스 1 하나 했을 텐데 여기는 알파보다 작은 거니까 알파 빼기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알파로 다 표현했습니다. 요 세 개를 더한 게 얼마? 10이 된다. 다 더하면은 3알파만 남으니까 3알파가 12가 돼서 알파가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얘는 4 곱하기 베타는 하나 더한 거 5, F20 찾는 문제. 자, F20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F20을 찾는데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나?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알파인데 자, 집어넣겠습니다. 루트에 20에다가 빼기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 거? 4인 거를 찾아놨으니까 알파가 4인 거를 찾아놨으니까 4를 빼주고 더하기 4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16, 4 더하기 4, 8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12번은 2차 함수와 무리함수 배경 지식이 있어서 그 2차 함수의 특징을 알면은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요? 2차 함수 특징으로 조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데 시작점이, 꼭지점이 같습니다. 무리함수의 시작과 꼭지점이 같고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 얘도 2차 함수 최고차항이 1이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1이죠.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그림이 지금 y는 x와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봐줄 건데 이 무리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1이라는 거를 역함수 생겨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y는 x제곱 꼴 1이라고 하면은 자, 얘가 y는 x제곱 꼴입니다. 꼭지점에서 우리가 y는 x 기울기 1인 거랑 만나는 점은 한 칸 한 칸 됐을 때 딱 만나는 거 맞습니까? 한 칸 한 칸 됐을 때. 그래서 얘가 여기 꼭지점으로 했을 때 이거 한 칸 한 칸 가는구나.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얘도 한 칸 한 칸 가는구나. 그럼 이거 길이 똑같으니까 얘를 알파,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1,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3개 더해서 10이 나오려면 알파는 얼마? 4구나. 그래서 F 바로 얼마? 20. 그러면 저기서 이 값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4,4니까 fx 어떻게 된다? 루트 x-4 더하기 4 여기에 20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20 갖다 집어넣어서 루트 16 4 더하기 4 해서 8 요렇게 풀었으면은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다. 2차 함수가 꼭지점에서 우리가 y는 x와 교점 한 칸 한 칸 갔을 때밖에 안 나오니까 요걸 생각하면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싶습니다. 다음 대륜고는 서술형이 50점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른 문제에 비하면은. 그래서 서술형에서 감점 안 당하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뭐 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서술형 2번에서 보면은 우리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F와 F 인버스 역함수가 어디서 만난다? 1,3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원함수와 역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만 y는 x 위에 교점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1,3이라는 거는 얘가 감소함수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게끔 생기는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f1은 3 나올 거고 f 인버스도 1 넣으면 3 나올 거니까 얘는 바꾸면 f3이 1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a 값 찾고 b 값 찾으면 되겠죠.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원함수와 역함수가 y는 x 위에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고난도 문제도 많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우리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은 뭐 g 연산 f의 인버스 우리가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리가 바뀌죠. f 인버스 g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구하는 거를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f의 자리가 바뀌면 f 인버스 그 다음에 g의 인버스 f가 될 거고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i가 되죠. i가 되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얘로 풀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3번. 서술형 4번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술형 4번은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4자리 자연수랑 4자리 비밀번호랑 한번 잘 비교해 놓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제일 척한이 0 올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비교해 놓고 비밀번호일 때 0 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4자리 자연수니까 4자리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짝수의 개수는 1의 자리 기준으로 풀면 되죠. 1의 자리가 짝수인 0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4일 때 나눠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가 0이면은 우리 앞에 하나, 둘, 세 개가 남았는데 여기 집어넣는데 더 이상 0이 없으니까 편하게 4개 중에 하나 오면 되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해서 24가지. 2일 때 했으면은 0이 제일 척한에 못 오니까 2도 못 오고 0도 못 오고 1, 3, 4 중에 하나 오니까 3가지. 그럼 여기 하나 썼다. 하지만 이제 0이 다시 등장할 수 있죠. 그래서 3가지, 그 다음 2가지 해서 얼마? 18가지.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18가지. 계산하면은 60가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답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답형. (17번) B열, A열 5개, 6개가 있습니다. 근데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 안 칩니다. 11개 좌석인데 사람도 11명이죠. 그냥 안 치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같은 열에서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5팩 곱하기 6팩 그 앞에 n입니다. n 곱하기 5팩 6팩 자연수 n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풀 때 숫자가 너무 크면은 이런 식으로 5팩 6팩을 주고 요 n만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5팩 6팩이 의미 없는 수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얘네들을 잘 활용할 건데 우리 이 문제는 남자가 5명입니다. 여자가
6명입니다. 그러면 남자 자리와 여자 자리만 선택해주면은 나중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는 5팩, 여자가 들어가는 6팩. 요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자리를 정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그것만 잘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열, A열, B열 있고 남자, 여자를 어떻게 명수를 나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웃하지 않아라 그랬으니까 A열에 제일 많으면 3명. 그러면 나머지 2명 있을 때. 그 다음 2명, 4명. 이렇게 되는 케이스와 요번에는 A열, B열에 남자가 A열에 2명, B열에 4명 있을 때. 죄송합니다. 남자가 총 5명이죠. 3명 있을 때. 그 다음 여자 수를 4명, 3명일 때. 이렇게 2가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웃하지 않아라.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나머지 애들을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 앞뒤로 이제 남자를 나중에 배열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보는데, 자, 남자가 A열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명 A열에 남자 3명 집어넣는 방법은 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여자는 그럼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면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이 위에 남자 2명을 집어넣고 여자 4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자 넷을 먼저 자리를 선택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 5가지 자리에 이제 남자를 2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남자 첫 번째 자리 들어갈 자리 정하는 게 5가지. 그 다음 남자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 정하는 게 4가지. 그래서 자리를 선택하는 게 총 몇 가지? 20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 보겠습니다. 얘는 먼저 남자 3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럼 남자 3명을 들어갈 자리를 정한다는 거는 여자 3명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요 사이에 남자 3명 들어가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고, 그 다음 이제 남자 2명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 그럼 여자 여자 올라리오?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자가 3. 우리가 남자 여자 있고 A열 B열에 A열부터 먼저 정하겠습니다. 남자 3명 안 치려면은 남자 3명 안 치는 방법은 이거밖에, 이웃하지 않으려면 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얘 하는 방법. 그 다음 요 B열에서 여자 4명을 먼저 앉혀놓고 그 사이사이에 남자 자리 2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자 자리 2명을 선택하니까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OC 2 맞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 10가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10가지입니다. 다음 B를 보겠습니다. B에서는 우리가 얘도 똑같이 보면은 A열에 남자 2개, 남자 2명을 앉히고 여자 3명을 앉히는데 여자 3명을 먼저 자리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 남자 2명을 앉힐 건데 4개 중에서 몇 명? 4개 중에서 2자리 선택해주면 되겠죠. 다음 여기 B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열 하려면은 여자 3명 앉고 난 다음에 똑같죠? 여자 3명이 앉고 난 다음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서 이제 남자가 들어갈 3개 선택하니까 4C 3. 따라서 이거는 6 곱하기 4니까 24. 따라서 우리가 자리만 선택한 게 이거고, 그 다음 남자 배열하고 여자 배열하는 게 5팩, 6팩이 있겠죠? 얘도 24에 5팩, 6팩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눈 거를 2개 더하니까 34에 5팩, 6팩이었겠죠? 구하라는 n값은 얼마? 34입니다. 자, 얘 점근선의 교점이 일단 얼마입니까? 2분의 17,5 맞습니까? 2분의 17,5.
그러면 유리함수가 2분의 17,5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분의 17을 집어넣으면 이 위의 값이 양수죠. 그럼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2분의 17에 대해서 5가 되게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같은 간격에 대한 얘는 대칭되겠죠. 항상.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7에서 한 칸 가면은 얘 한 칸 올라간 게 점대칭 되게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대칭이라서 우리가 이제 얘가 8.5입니다. 8.5. 그러면 F8 값이랑 F9 값이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8, 여기가 9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오는 값이 5에 대해서 대칭될 거니까 5에서 빼기 x만큼, 5에서 더하기 x만큼. 그럼 두 값을 더하면 얼마? 10 되는 거 맞습니까? 유리함수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가주면은 높이도 똑같은 간격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다. 그러면 그 같은 원리로 F1가 저기 멀리 있는 더해서 17이니까 F1가 얼마? F16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개 더하면은 얼마? 10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F1부터 쭉 더해 나갈 건데 이 더해 나가는 값이 몇 개를 더해 가지고 Fn까지 해서 그 값이 1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n의 최대값. 그러면 얘가 값이 쭉 나오는데 음수값이 계속 나오다가 F16까지 하면은 이게 10 같아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몇 개의 세트가 있는지 F1부터 F8까지 8개. 8개의 세트가 10 해서 여기까지 값이 80이 되고 그 다음 F17, 18, 19 값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17은 갖다 집어넣으면 17분의 170 해서 얼마? 10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더해도 90. 그러면은 18은 19분의 갖다 집어넣으니까 180. 계산하면은 9점 얼마네요? 그러면 99점 얼마? 그 다음 19를 대입하면은 F19. 19를 대입하면은 2 커져서 21분의 190. 그럼 얘도 9점 얼마네요? 그러면 얘 더해도 30이 채 안 되니까 얘를 다 19까지 더한들 110보다는 좀 작죠? 그런데 20을 집어넣는 순간 110을 초과하겠죠? 따라서 우리 구하라는 거는 1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이 숫자의 최대값 얼마? 19라는 거.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K가 2보다 클 때 fx가 유리함수를 접어 올리고 평행이동한 그림. 그 다음에 gx는 무리함수죠. 그 두 개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을 가지도록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K가 변하니까 이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데 K가 2보다 큰데 자연수 K의 합이니까 K가 시작이 있죠. 2보다 큰 자연수 첫 번째 K 얼마일 때? 3일 때로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K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K가 3일 때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K가 3일 때는 Y가 X분의 6 더하기 3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얘는 Y는 X 플러스 6을 위로 3칸 해서 점근선이 X점근선 0, Y점근선 3 해놓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그림?
뒤집어 올립니다. X축 밑에 있는 거를 뒤집어 올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뒤집어 올리니까 그림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3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K만큼 낮춘다. 우리는 얘를 3으로 잡았으니까 3만큼 낮춘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도록? 축이 되도록. 얘가 X축이 되겠죠? 3만큼 낮춰버리면. 그러면 그림이 여기가 마이너스 3 될 거고 우리가 이런 그림 그려지겠구나. 그러면 gx는 시작점이 있겠죠? 무리함수의 시작점 어디? k, 마이너스 k 플러스 7입니다. 뻗는 방향은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y도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1, 2, 3, 4 중에서 마이너스는 3, 4분면으로 뻗는 요런 그림. 그럼 K를 3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3 한번 그려봅시다. 3,4입니다. 3,4. 그럼 3,4가 여기 찍히는지 아니면 밑에 찍히는지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3일 때를 제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일 때 x 플러스 6에다가 더하기 3, 마이너스 3. 그러면 내가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 더하기 3, 5에다가 3 빼는 거니까 2. 그럼 요 점은 2였겠죠? 요 점 2. 이 점은 얼마? 3 대입하면은 3,4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gx를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요 점 지나가면서 마이너스니까 방향 요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 위에 그려지는지 밑으로 그려지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 가질 때, 이 값이 0 될 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x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g 마이너스 2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저기다가 대입하면은 g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는 갖다 대입하니까 2가 될 거고 K값 3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K값 3. 그래서 2 플러스 3 해서 5. 거기다가 이 값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 4 마이너스 루트 5네요. 4 마이너스 루트 5. 얘가 2.2 얼마? 그러면은 1점 얼마 정도 되는가? 1점 얼마? 그러면 내가 여기 지나가고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하나, 둘, 셋 해서 3점 지나가네. K가 3일 때 되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지수 있는 fx가 K로 적혀있는 fx도 K로 그려보고 gx도 그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바로 그리려면 힘들까봐 K 3일 때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문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자, fx 그리겠습니다. fx는 x축, y축 있고 y는 x분의 6을 우리가 x는 0, y는 k에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접어 올렸습니다. 그거를 다시 k만큼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k에 대해서 그림이 노란색으로 얘를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점이 쓸모가 있으니까 여기가 언젠지 먼저 찾아 놓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k가 되려면은 이 값 전체가 0이 되면 되겠죠? 이 값이 0이 된다. x 플러스 6 더하기 k가 0 된다는 얘기는 x분의 6이 마이너스 k 돼서 x가 얼마? 마이너스 k분의 6. 여기는 마이너스 k분의 6인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gx를 그릴 건데 gx는 시작점, 무리함수 시작점 k, 마이너스 k 플러스 7에서 시작하고 여기다가 k, 마이너스 k 플러스 7 요런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그려지는 형태가 요렇게 해서 그려지면은 하나,
둘, 셋. 됩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G에 K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를 K라고 하면은 G에서 K 집어넣은 거랑 F에서 K 집어넣은 거랑 그 값이 어때야 된다? 파란색, 요 보라색 GK 값이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거나 같아야지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다음, 얘를 첫 번째 만족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어디? 이 지점이 중요하겠죠. 마이너스 K분의 6 집어넣은 우리 G에 마이너스 K분의 6 집어넣은 값이 우리 요 F 함수에 집어넣은 F-K분의 6보다 어때야 됩니까? 보라색이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림이 이 위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라색이 위에 있어야지 하나, 둘, 셋,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K가 뭐면서 2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K를 구하는 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가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라고 바로 아네요. 다음 K를 집어넣어 봅시다. 저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은 K분의 6 플러스 K의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K인데, 자, 안쪽이 K가 자연수니까 무조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없애도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K랑 K랑 없어질 거고 양변에 전부 다 K를 곱하는데 K가 양수인가 아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7K 6 되는데 넘겨가지고 적으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6 요렇게 되네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하면은 K는 6, 1, 마이너스 그래서 1, 6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G에 마이너스 K분의 6을 갖다 대입하면은 조금 복잡하죠? 잘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K분의 6을 대입하니까 K분의 6 더하기 K. 지금 얘를 여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7 요 값이 마이너스 K분의 6 집어넣은 값. 자, F는 마이너스 K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K 없어질 거고 7은 루트의 K분의 6 더하기 K입니다. 얘를 제곱하고 전개해도 K가 이쁘게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복잡한데 이걸 굳이 찾으려고 하면은 K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연수 K 값의 합이니까 얘를 굳이 범위를 찾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K는 2보다 크면서 일단 첫 번째 요거를 만족하는 K를 먼저 찾읍시다. 2보다 크면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 K는 3, 4, 5, 6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3 집어넣으면 가능한가요? 3, 얘 2, 그럼 루트 5네? 루트 5는 7보다 작네? 아, 이것도 되네. 4도 집어넣어 보니까 되네. 5도 되네. 6도 집어넣으면은 6 더하기 1이니까 루트 7은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도 되네. 그래서 합은 4개 더해서 얼마? 1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풀 때 우리가 K가 있는 거 그리기 힘들 때는 먼저 2보다 큰 K에 대해서 3 같은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변수 K에 대해서 그리면은 조금 더 문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요거를 굳이 K 범위 막 그 복잡한 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K를 굳이 찾아야 될까? 복잡하면 찾지 말자. 자연수 K니까 일단 되는 거 4개 찾아놓고 이거 만족하냐? 다 만족하네. 그러면 이걸 답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두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집합 A는 요 합성함수 요렇게 생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의 원소를 모아놓은 거고, 집합 B는 gx는 0 요 방정식을
해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집합 B가 집합 A에 쏙 들어간다. 정수 PQ. 문제 정수가 중요하죠. 정수 PQ에 대하여 P 더하기 Q의 최소값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까? B부터 먼저 봅시다. B를 보시면은 우리가 B의 원소는 GX는 0의 해잖아요. 그러면 얘 얼핏 봤을 때 인수분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GX는 0, 얘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GX는 0의 해를 알파와 베타를 보는데 알파, 베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는 정수는 아니다. 알파, 베타 정수 아님. 괜찮아요? 여기까지? GX는 0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볼 거고 알파, 베타는 정수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집합 B의 원소는 이거의 해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 B가 어디에?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집합 A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원소 두 개가 있어요. 알파랑 베타. 뭐 딴 거 더 있어도 상관없는데 집합 A에는 알파와 베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이 알파와 베타가 여기에 해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알파랑 베타는 이걸 만족한다. G, F, 알파는 0. 그리고 이거 얘도 만족해야 되고 G, F, 베타는 0. 얘도 만족해야 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GX는 0, 우리 세상에 GX는 0을 만족하는 거는 세상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파와 베타. GX는 0을 만족하는 건 알파, 베타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은 요 안에 있는 F 알파 값이랑 F 베타 값이 될 수 있는 게 얘 둘 다 알파, 알파일 때 아니면은 베타, 베타일 때 아니면은 알파, 베타일 때 베타, 알파일 때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F 알파와 F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F 알파가 알파가 되고 and 이고 F 베타가 베타인 상황. 첫 번째 케이스. 요걸 케이스 다 나눠서 풀겠습니다. F 베타 F 알파가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F 베타가 알파가 되는 상황. 그 다음 F 알파가 알파, F 베타가 알파. 그 다음 F 알파가 베타, F 베타, 베타. 요렇게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나오는 총 4가지 케이스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풀겠습니다. fx가 gx가 이렇게 됐을 때 집합 A는 이 합성함수의 해, 집합 B는 gx는 0, 이 2차 방정식의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gx가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gx는 0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두면은 얘네들이 정수 아니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죠? 정수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집합 B에는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그게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는 집합 A에 알파랑 베타가 꼭 원소로 가지건다. 그러면 알파 원소로 가져야 되고 베타 원소로 가져야 된다. 여기서 알파 집어넣어서 0 되고 베타 집어넣어도 0 된다. 두 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G의 덩어리 GX는 0의 해가 알파, 베타밖에 없으니까 요거 자체가 알파일 때 얘도 알파일 때 베타, 베타일 때 알파, 베타일 때 베타, 알파일 때 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케이스 이거는 fx는 x의 해를 누구와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냐요?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fx는 x의 해가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fx 빼기 x는 0의 해가 알파, 베타니까
fx는 저기 있는 저식이니까 다시 적어보면은 x세제곱에다가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1의 x 더하기 q 요렇게 적을 수 있고, 얘가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진다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는 모양은 요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x제곱 플러스 3x-2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더 곱해준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x여야 되겠네요. 그 다음 4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플러스 1이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전개했을 때 p와 q가 정수가 되는데 문제 없죠? 구하라는 거는 p 더하기 q의 최소값입니다. p 더하기 q의 최소값. p 더하기 q의 최소값을 찾으려면은 여기서 x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이게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1을 바로 넣읍시다. 이 식에 x는 1을 바로 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은 1, 4, 5. 5 더하기 p-1에 더하기 q는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3, 4 빼기 2 하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2 곱하기 2니까 4. p 더하기 q는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0 맞습니까? 아, p 더하기 q가 이때는 0 되네.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F알파가 베타가 되고 F베타가 알파가 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근각예수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베타 대신 우리가 누구로 적을 수 있습니까? 베타 대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네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알파 대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얘로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fx 더하기 x 플러스 3은 0의 해가 누구랑 누구다? 알파와 베타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알파 집어넣으면 이 식 나올 거고 베타 집어넣으면 이 식 되니까. 넘겨서 요 두 가지 정보로 fx 더하기 x 더하기 3의 해가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러면 fx가 저기 3차식이 있으니까 새로 적겠습니다. 새로 적으면은 x 세제곱 그 다음에 4x제곱 x까지 추가시키니까 p 플러스 1에 x 더하기 그 다음에 3 하면은 q 플러스 3. 얘가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져야 되니까 이 부분을 똑같이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요거 인수로 갖고 있고 1차식 해서 두 개 똑같은 항등식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최고차항 같아야 되니까 x 그 다음 4x제곱이 되려면은 여기가 플러스 1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x제곱에 x제곱해서 4x제곱 나오니까 여기도 똑같죠? 이거 다 전개하면은 pq 정수 나오는 거 맞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입하자? x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은 우리가 1, 4, 5 더하기 p 더하기 1 더하기 q 플러스 3 한 개. 여기에 1 대입하면은 1, 3, 4에다가 2 빼니까 2, 2, 4. 4네요. 그러면 따라서 p 더하기 q 값은 요거 9가 넘어가네요. 4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0, 마이너스 5. 지금 p 더하기 q 마이너스 5가 더 작죠? 최소값 찾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답 될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거, 요 두 케이스를 한번 마저 보겠습니다. 얘는 보시면은 요 케이스 보면은 fx는 알파의 해가 누구랑 누구다? 알파랑 베타입니다. 맞죠? fx는 알파의 해가 알파와 베타. 그래서 fx 빼기 알파. 적어볼까요? fx 빼기 알파. x 세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4x 세제곱 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 요게 fx죠. 거기다가 빼기
알파는 0 한 개, 알파 베타 해로 가지려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거기다가 x 전개해서 같아지려면 x 플러스 1입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은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보면은 알파가 정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전체가 얼마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q 자체가 뭐 해야 된다? 정수가 아닌 거죠. 얘가 정수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에서 PQ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못 쓴대네. 얘가 안 되네. 그러면 이 케이스도 똑같이 여기가 베타로 바뀌니까 다 똑같고 여기만 베타로 바뀌겠죠. 이거 대신 베타로 나오는 식인데 똑같이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정수가 아니었으니까 Q도 정수가 아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그래서 PQ가 정수라는 조건에서 얘네 두 가지는 안 되고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P 더하기 Q의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5를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대륜고 기출풀이를 마치겠습니다.